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손꼽히는 권세가 정승대감댁에는 귀화라는 젊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시골에서 올라온 천한 신분이었으나 총명하고 손재주가 남달라 대감마님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침서는 물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데 글씨체가 반듯해 마님이 쓰는 장부나 글을 대신 써주곤 했습니다. 귀화야, 이 글 좀 내가 다시 한번 써보렴. 내 글씨체보다 내 글씨가 훨씬 반듯하구나. 예, 마님, 정성을 다해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귀화는 자세를 바로 잡고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중을 기해 침착하게 써내려갔지요. 역시 명필은 명필이다. 요새 내가 쓴 시문을 가지고 정승댁 모임에 가면 다들 감탄에 칭찬이 끊이질 않는단다. 그리고 다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들 하는구나. 그렇습니까? 다들 칭찬해 주신다니 영광이었고 이 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귀화는 옷만 갈아입혀 놓으면 누구도 여종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의 있는 말투와 지식 수준이 양반네 대감집 아씨들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학식 또한 높았지요. 그런데 그 집 아씨 수키는 그런 귀화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전현이 또 어머니 곁에 붙어서 아양을 떠는구나. 수키 아씨는 귀화를 천한 종년으로 여기며 자신보다 잘하는 것들 때문에 늘 못마땅해 했지요. 전현이 종년 주제의 글씨를 저렇게 쓰다니. 전현의 글씨 때문에 어머니가 날 찾는 횟수보다 전현을 찾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 수키 아씨는 마당 한켠에 서서 안방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는 귀화를 보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키 아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참 후에나 귀화가 밖으로 나오자 그녀를 집 뒤 모퉁이로 데려갔습니다. 내년이 어디서 감히 안채를 들락거리는 것이야. 마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다 하여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씨. 종년이면 종년답게 살아야지 어디 주제넘게 글 공부를 한 것이야. 글 공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연이 어디서 자꾸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것이야.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씨. 수키 아씨는 틈만 나면 귀화를 괴롭혔습니다. 그녀가 귀화를 괴롭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요. 마치 그녀에게는 귀화를 괴롭히는 일이 취미가 된 듯해 보였습니다. 꼴보기 싫으니 당장 가서 내 이불이나 빨아오거라. 아씨, 이불은 어제 깨끗한 천으로 갈아놓은 것인데 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내가 시키면 하면 될 일을 어찌 내년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씨. 귀화는 수키 아씨 방에서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아직도 풀기가 있어 뽀송뽀송하고 빳빳한 느낌이 살아있었지요. 귀화는 말없이 홑 이불을 벗겨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이고 햇볕에 바짝 말렸지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키 아씨의 홑 이불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땅바닥에 떨어져 있담? 귀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일나갔거나 각자의 일을 보느라 마당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수키 아씨의 홑 이불을 주워 빨래를 다시 했지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그런 귀화를 보며 아씨는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집가짓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대는 것이야. 이 집안에서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나인데 전현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놔둘 순 없어. 수키 아씨는 귀화가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아버님의 사랑도 어머님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었지요. 그리고 하인들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헌데 귀화가 여종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신은 왠지 찬밥이 된 기분이었지요. 내가 여종이나 시기해야 되다니 이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 수키 아씨는 귀화를 내쫓을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무릎을 탁 쳤지요.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군. 수키 아씨는 귀화가 이불 빨래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아씨? 내년이 그렇게 똑똑하니 내가 시키는 것도 잘하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무엇을 시험한단 말입니까요? 오늘 밤 안채 어머님의 서랍에서 금장놀이개 하나를 꺼내오거라. 그 말에 귀화는 깜짝 놀라 아씨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마님께서 아끼시는 물건인데 어찌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는지요?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그래도 그것만은. 내년이 결국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어머님이 이뻐해주니까 내가 정녕 뵈는 게 없는 것이야. 그런 게 아니오라. 아니긴 뭐가 아니냐? 이제야 내년의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오라. 헌데 마님의 금장놀이개를 어찌 하실 생각인지요? 내가 어머님의 보물을 어찌 하겠느냐? 상황 봐서 내가 도로 넣어놓을 것이다. 단지 나는 내년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수키 아씨 말에 귀화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씨의 오해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아씨 말대로 하겠습니다. 허나 꼭 마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거야 걱정 말거라. 내 꼭 어머님께 돌려드릴 것이야.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자정이 넘어 귀화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지요. 마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귀화는 살며시 서랍을 열고 금장놀이개를 조용히 꺼냈지요. 그리고 그녀는 안채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수키 아씨에게 마님의 금장놀이개를 넘기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금장놀이개를 품속에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잠시 후 갑자기 밖이 무척 소란스러웠지요. 귀화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안채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마님이 툇마루에 서 있었지요. 내년이 결국에는 내 어머니의 뒤통수를 치는구나. 여봐라 전년의 몸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귀화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여종들이 귀화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틀림없는 마님의 금장놀이개구만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 했거늘 내년이 오늘 그걸 증명하는구나. 어머니 이런 도둑년을 집안에 두면 더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단단히 매질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마님 그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단지 아씨께서 시험해보겠다 하시어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아니 인연이 이제 나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냐. 내년이 지금 죽고 싶은 것이냐. 마님은 툇마루에 서서 말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전년을 당장 멍석을 말거라. 노비들은 멍석을 꺼내와 마당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귀화를 멍석 말았지요. 마님 저는 아니옵니다.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매질을 하지 않고. 노비들은 귀화에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귀화의 입에서는 비명이 흘러나왔지요. 아씨, 제게 어찌 이러시는지요? 저는 너무 억울하옵니다. 귀화의 외침은 매질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노비들의 몽둥이는 뼛속까지 고통이 파고들었지요. 귀화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다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님 귀화가 의식을 잃었습니다요. 어머니 이참에 전년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서 밖으로 내다버리라 말씀해 주셔요. 마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다가 한마디 뱉었습니다. 광에 가두고 내일 아침 깨어나거든 먹을 것을 넣어주거라. 아니 어머니, 지금 전년을 내쫓지 않으면 훗날 크게 후회할 것이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전년 때문에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이에요. 이만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 놀이개도 더 이상 잘 쓰지도 않는 물건이니라. 마님은 그리 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노비들이 귀화를 광으로 옮겼지요. 수키 아씨는 씩씩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비들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자 누군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정승대감의 장남이자 외동아들인 도역도련님이었지요. 어쩜 이렇게나 모질게 매질을 한단 말이냐. 그는 귀화를 살펴보고 그녀의 상처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힘내거라. 나는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꼭 깨어나 너의 억울함을 밝히거라. 그는 그녀에게 약을 다 바른 후 이불을 덮어주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귀화도 정신이 돌아왔지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헌데 눈을 떠보니 창고 안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데 이불이 덮여 있고 상처에는 약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누군가 내게 약을 바르고 이불을 덮어주었구나. 귀화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덜 외롭고 덜 아팠습니다. 잠시 후 창고문이 열리고 안성댁이 들어왔지요. 깨어났느냐? 어쩌다 마님의 놀이개를 훔친 것이야. 겁도 없이. 저 안성대가 주머니 한 가지 물을 게 있어요. 무엇을 말이냐? 제게 약을 바르고 이불을 덮어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나는 모른다. 그랬다가 걸리면 마님께 찍힐 수도 있는데 어째 그런단 말이냐? 안성댁은 주먹밥 한 개와 물 한 사발을 놓고 나갔습니다. 귀화는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자신을 몰래 돕는 이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지요. 귀화는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을 돕는 그분 때문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화가 창고에 갇힌 채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이 넘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 스르르 창고문이 조용히 열렸지요. 오늘 밤도 도련님이 창고 안으로 귀화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호롱불을 켜놓고 귀화의 몸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잠결에 이상함을 느낀 귀화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도련님이 아니세요? 시 조용하고 가만히 있거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는다. 아니 도련님께서 제게 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도. 귀화는 부끄러웠지만 무척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도련님은 마당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도 주지를 않았었지요. 그랬던 그가 지금 자신의 몸에 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처가 남을까 염려를 해주었지요. 귀화는 그런 도련님을 보며 가슴이 심쿵했습니다. 자신의 편이라 생각했던 의문의 사람이 도련님이었다는 게 믿겨지질 않았지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 억울함이 있거든 내 스스로 밝혀내거라. 자신을 믿는다는 도련님 말에 귀화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 약을 다 바른 도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는 잘 아물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도련님이 나가고 귀화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안성댁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널 찾으신다. 어서 안채로 가보거라. 귀화는 절뚝거리며 안채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몸은 좀 어떻느냐? 많이 좋아졌습니다요, 마님. 그런데 왜 그랬느냐? 죽을 죄를 죄었습니다요, 마님. 내게 할 말이 있거든 해보거라. 귀화는 차마 수키 아씨가 시켜서 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었나 봅니다. 수키가 시켜서 훔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제가 엇떨결에 둘러댄다는 게 그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나는 내가 심성도 착하고 마음이 곧다는 것을 잘 안다. 언제라도 억울한 일이 있거든 내게 말하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귀화는 안채를 나오면서 두 눈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마님 또한 자신을 믿어주는 눈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정승대감의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금장 놀이개 사건은 잠잠해졌고 귀화도 여느 때와 같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 귀화야 이 차를 마님께 내어드리거라. 평소 마님의 차를 귀화가 챙겨왔던 터라 그녀는 차를 받아들고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귀화는 찻잔에 차를 따라 마님에게 드렸습니다. 마님은 찻잔을 받아들고 창밖을 응시하며 차를 마셨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차를 반잔도 비우지 못하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왜 그러세요? 귀화는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씨가 달려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냐? 내년이 어머님께 독을 먹인 것이냐?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불러오고 이년을 당장 포도청에 고발하거라. 노비들이 달려가 의원을 부르고 포도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먼저 달려왔지요. 의원은 마님의 진맥을 짚어보고 마님이 마시던 차에 은봉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은봉이 까맣게 변색이 되었지요. 맞네 이년이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차에 독을 탄 것이야. 그런데 그때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독살이라니 누가 누구를 독살한 것이오? 전현이 제 어머니에게 독을 먹였소. 그러니 어서 잡아가시오. 차에 독을 탄 게 맞소 의원? 차에서 독이 검출된 것은 맞소. 허나 독을 탄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오. 다른 문제가 뭐가 있겠소? 어머니가 광에 가둔 것을 앙심 품고 전현이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것이오. 여봐라 전현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포졸들은 귀화를 포도청으로 잡아갔습니다. 귀화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독차를 마시고 쓰러진 마님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귀화는 포도청으로 끌려가고 마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정승대감이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부인은 좀 어떻소? 일단 해독을 하긴 했으나 며칠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이고 부인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아버지, 귀화년이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그년이 어머니 차에 독을 탄 게 분명해요. 그리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 전에 그년이 어머니 금장놀이개를 훔쳤었어요. 그 일로 어머니께서 그년을 멍석말이하고 광에 가두었었지요. 하여 그년이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독살한 것이에요. 정승대감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 그리 모질게 구셨소? 그냥 줘도 됐을 것을. 정승대감은 부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귀화는 포도청의 차디찬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님을 독살한 죄로 고신을 받고 있었지요. 당장 이실 찍고 하거라. 내가 마님께 독을 탄 것이냐?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마님께 그런 불경한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독을 탔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 죄값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독을 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야 할 것이야. 저는 절대 독을 타지 않았습니다. 귀화는 자신이 독을 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방법이 전혀 없었지요. 그날 밤 포도청에서는 귀화의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불라며 밤새도록 고신을 받았지요. 갖은 고신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녀는 동틀 무렵이 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은 귀화를 옥에 가두었지요. 귀화는 의식을 잃은 채 차디찬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졸들은 귀화를 데려가 끊임없이 고신을 하였지요. 내년이 감히 양반을 죽이려 하다니 죽어 마땅하다. 정말이옵니다. 제가 절대 독약을 타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사실을 토설하지 않는다며 귀화에게 모진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며칠째 먹지도 못한 귀화는 기력이 다해 또 기절하고 말았지요. 잠시 후 포도대장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그래 토설은 하였느냐? 아직입니다요. 아주 지독한 년이구만요. 정승대감의 안부인을 독살하려는 사건이다. 주상전하께서도 염려하고 있으니 한 점도 차질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요, 대장. 정승 부인을 독살한 죄는 강상죄로 다스려질 것이야. 그 말은 사형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대장. 심혈을 기울여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포도대장이 나가고 포졸은 의식을 잃은 귀화에게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고신이 또 시작되었지요. 한편 정승 대감 집에서는 수키아 씨가 안성댁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지만 아씨, 마님의 생명이 위태롭고 귀화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어찌하여 이리도 큰일을 벌이셨습니까요? 나도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느니라. 그저 귀환년만 내쫓으려 했는데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는 잠도 잘 수가 없고 숨도 쉬어지질 않습니다요. 아씨께서 몸에 좋은 약이라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독약이었다니요?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지 말거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니라. 아무튼 너는 내 말만 듣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라. 알겠느냐? 안성댁은 너무 떨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야. 알겠습니다요. 안성댁은 수키 아씨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지요. 이건 아니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녀는 심장이 떨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련님이 안성댁을 찾아왔지요. 이복의 안성댁 잠시만 나를 따라오시게. 아니 도련님께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요? 안성댁은 눈물을 닦고 도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안성댁을 후원으로 데려갔지요.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해야 할 것이야. 만약 거짓이 드러나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님의 차에 독을 타라고 시킨 자가 누구냐? 도련님의 말에 안성댁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안성댁은 납작 엎드려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허나 지는 그것이 독인지는 전혀 몰랐구만요. 살고 싶으면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할 것이야. 지는 아씨께서 몸에 좋은 약이니 마님의 차에 조금씩만 타라 해서 그리했구만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겼느냐? 아씨께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신신당부했었습니다요. 내 어머님은 정승부인이시다. 그런 분을 독살하려는 것은 강상죄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어째 가엾은 귀화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포도청에 이 사실을 알리면 너는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야. 하이고 도련님 미년이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몸에 좋은 약이라 아씨께서 말하니 뭣도 모르고 그리했구만요.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요. 도련님 본부만 내려주시면 뭐든 다 할 것이구만요. 어머니 차에 탄 독을 내게 넘기거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수키에게는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거라. 알겠습니다요. 도련님. 지는 도련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구만요. 도련님은 안성댁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말 타고 어느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지요. 안에 누구 계시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병색이 완연한 늙은 여인이 힘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녀는 도련님 앞에 납작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어째 이곳을 다 찾아오셨소? 일어나시오 유모. 도련님은 유모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 주시오. 도련님 말에 유모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소. 어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오. 유모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마음고생한 탓에 그녀는 나이에 비해 무척 늙어 있었지요. 귀화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그녀를 살리려면 유모가 나서야 하오. 어쩌다 그리 되었답니까?
죄명은 내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혐의요. 헌데 그녀는 누명을 쓴 것이고 진범은 바로 숙희요. 그 말에 그녀의 바짝 마른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지요. 한참을 울고 난 유모는 도련님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성댁과 유모를 데리고 포도청을 찾아갔지요. 아니, 정승대감의 자제분께서 어찌 직접 찾아오셨소? 모든 걸 바로 잡으러 왔습니다. 무엇을 바로 잡는단 말이오? 내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사람은 귀화가 아니고 숙희요. 안성댁이 직접 말하시오. 안성댁은 부들부들 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숙희 아씨께서 몸에 좋은 약이라며 마님의 차에 타라고 제게 약을 주었습니다요. 해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차에 타서 귀화에게 주었구만요. 그럼 그 차를 마시고 마님이 쓰러진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숙희가 안성댁에게 준 독약이 바로 이거요. 도련님은 도포 속에서 독약을 꺼내 포도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숙희가 주었다는 약이 바로 이 약이냐? 그렇습니다요. 저런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냐? 어째 친어미를 독살하려 한 것이야? 숙희는 친딸이 아니요. 아니, 친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유모가 직접 말하시오. 유모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지요. 실은 숙희가 내 딸이요.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 유모를 보았습니다. 아니, 숙희가 친딸이라니 알아듣게 말해보시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내 딸과 아씨를 바꿔치기 했소. 아니, 그럼 귀화라는 여종이 정승대감의 친딸이란 말이오? 그렇소. 유모는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포도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냐? 포도대장도 크게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화가 정승대감의 진짜 핏줄이라니 귀신에 홀린 것만 같도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요. 바뀐 두 운명이 서로를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어이다. 하이고 참말로 어쩐지 항상 이상하다 생각했었구만요. 귀화는 여종이면서도 항상 예의 있고 똑똑하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있었고 숙희 아씨는 왠지 좀 철이 없는 편이었구만요. 포도대장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귀화 아씨를 당장 옥에서 꺼내오거라. 그리고 숙희를 당장 잡아오고 유모와 안성댁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남으시오. 포졸들은 수키아 씨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몰골이 초췌한 귀화가 포도대장의 집무실로 들어왔지요. 도련님은 달려가 귀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귀화는 도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께서 이곳은 어쩐 일로? 유모와 안성댁은 귀화 앞에 납작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아씨, 제가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화는 납작 엎드려 사죄하는 유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씨의 친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마님이셔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딸년인 숙희와 아씨를 바꿔치게 한 것입니다. 유모의 말에 귀화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들었느냐? 너는 내 친누이 동생이 맞느니라.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정승대감과 마님이 집무실로 들어서다 말고 모두 보게 되었지요. 포졸들이 숙희를 잡으러 오자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대감과 마님이 포도청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달려가 귀화를 벌학 안았습니다. 내 딸 귀화야. 내가 정말로 내 딸이었구나. 마마님 그런데 몸은 좀 나았나요? 귀화는 옥에서 고신을 받으면서도 마님의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었지요. 그래, 의원이 해독제를 주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귀화야, 나도 좀 안아보자꾸나.
정승대감도 귀화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17년 만에 친녀를 찾은 정승 부부는 가슴이 벅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상봉의 시간은 한참이나 이어졌지요. 대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대장은 정승대감을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대감, 이 일을 어찌 처결하면 좋겠습니까? 숙희는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승대감은 한숨을 크게 쉬며 포도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없었던 걸로 덮어주시오. 아니 그렇다면 숙희를 용서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들어보니 그 철없는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소. 그저 귀화를 시기하는 마음에 벌인 짓이 크게 확대된 것 같더이다. 대감의 생각이 그러하니 그리 처결하겠습니다. 정승대감은 귀화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귀화야, 이제 옛 생각은 버리고 내 딸로 행복하게 살 거라. 갑작스런 변화의 귀화는 아직도 얼떨떨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나와 대감을 어머니 아버지로 불러야 하느니라. 귀화는 오랜 시간을 여종으로 보내서인지 입이 쉽게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씨, 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라 불러보셔요. 마님과 대감 어른께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구만요. 귀화는 한참 만에야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냐 그래 내 딸아. 마님은 귀화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어서 이 어미는 한없이 기쁘구나. 한편 유모를 따라간 숙희는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나보고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라고. 그리고 어떻게 유모가 내 엄마냔 말이야. 유모는 철딱선이 없는 숙희를 보며 이 모든 게 자신의 업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망쳐놨구나. 이 업보를 어찌 다 감당한단 말이냐? 설령 내가 친딸이 아니었다 해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살아왔으면 끝까지 입 다물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냔 말이야. 유모가 일찍 죽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야. 숙희의 입에서는 독설이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모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았지요. 유모는 17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고 병든 유모를 위해 밭에 나가 품을 팔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그녀는 농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귀화 아씨는 도련님과 벚꽃이 활짝 핀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귀화야,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화창하구나. 그러게요, 오라버니. 예전에 보았던 벚꽃과 오늘 보는 벚꽃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마치 더 아름답고 화사하다고나 할까요? 나도 그렇구나. 너와 함께 보는 벚꽃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런데 오라버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무엇이 궁금하느냐? 오라버니는 내가 친동생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정확히 알게 된 것은 독약 사건이 있은 후였어. 그런데 내가 창고에 갇혔을 때 왜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자꾸만 내게로 가더구나. 나는 그것이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다. 헌데 내가 나의 친누이 동생이라는 진실을 알고 이것이 피부치의 끌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귀화 아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솜털처럼 고와 보였지요. 며칠 후 마님은 귀화 아씨와 함께 외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어딜 가시는 거예요? 너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다. 나보다 더 너를 좋아하는 모양이더라. 어머님과 도착한 곳은 1인지 앞 만인지상 영의정의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부인. 얘야 인사드리거라 널 보고 싶어 하시는 부인이시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귀화라 하옵니다. 어쩜 이렇게 참하고 아름답소. 안 보았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소이다 호호. 과찬이시옵니다. 잠시 후 방 안으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드리거라 정승부인이시다. 인사드립니다. 김재덕이라 하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수제 도령이구려 호호.
그리고 이쪽은 정승 부인의 외동딸이란다. 처음 뵙겠소 김재덕이라 하오. 저는 귀화라 하옵니다. 그날 방 안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그렇게 귀화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답니다. 옛말에 어진 일을 시기하고 능력 있는 일을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숙희가 귀화를 미워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귀화가 여종이면서도 자신보다 총명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요. 하지만 시기는 언제나 이성을 잃게 하는 독이 되고 만답니다. 그녀는 귀화를 내쫓기 위해 금장 놀이개를 훔치게 하는 함정을 만들었고 그 작은 아기가 나비처럼 퍼져 마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독살 사건으로 번졌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 귀화는 친딸임이 밝혀지고 자신은 죽으리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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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